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시작할까요? 예. 시작 시간이 늦었습니다. 먼저 마음을 모으는 연부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문구에 마음을 집중하시고 소리와 마음이 일치되도록 챙기시면서 연불 5분간 하시겠습니다. 연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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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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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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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원기 105년 9월 9일입니다. 안암교당 수요 마음 공부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론상의 진리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이 시간, 진리를 더 가까이 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먼저 심성인 청년의 일기 발표 및 감정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박세현 교우님의 이론상의 진리 강의 세 번째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사단 심성인입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 국제마음공부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할 강연은 정기일기 그중 감상일기입니다. 원기 105년 8월 17일 날 쓴 것이고요. 제목은 나도 몰랐던 족쇄입니다. 8월은 전반적으로 저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한 달이었습니다. 성찰의 시작은 8월의 초, 그날은 주말이었지만 학원에서 자격증 실기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났을 때는 점심때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지만 돈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배고픔을 참고 집에 돌아와 지친 상태에서 밥을 차려 먹던 때였습니다. 그날은 유독 우울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저번 달에 받지 못한 생활비와 그 외 지출로 8월의 초반임에도 제가 생각했던 예산을 넘겨 제 스스로가 돈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엄마 아빠와 했던 통화에서 돈도 써야 들어온다, 아끼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저 또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써보려고 하니 결정 앞에서 한없이 망설이고 주저하고 결국에는 단념하는 제가 있었습니다. 돈도 써본 사람이 쓴다고 인생의 대부분을 모으기만 하고 써보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저는 제 자신에 대한 답답함과 더불어 제 자신이 측은해졌습니다. 혼자 우울해 있다가 이걸 학사생분들에게 털어놓으며 상담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서 용돈을 부족하게 주시는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이렇게 스스로를 조이는 걸까? 제가 돈의 강박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야기하다가 저는 이 문제의 화살을 괜히 다른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이 문제로 괜히 부모님께 화를 내버렸고 후회될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 문제의 원인이 저에게도 있었는데 말이죠. 저 행복에 대한 투자, 즉 맛있는 걸 먹고 새로운 걸 경험하고 즐기는 등의 소비에서는 저의 행복의 크기보다 효율을 따지며 굉장히 박하게 적은 예산을 잡는다는 고찰과 함께 정작 저는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원하는 데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잃는다는 불안감에 강박적으로 돈을 모으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소비에 있어서 효율을 따지고 저축하는 건 좋지만 그것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거나 필요 없는 시간을 허비하거나 불만족하는 결과를 얻거나 하는 일이 생겨서 오히려 제 행복을 갉아먹는다는 걸 이제야 안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저의 소비 패턴은 크게 변하진 않았지만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에 꾸역꾸역 모아둔 돈을 어디에 쓰고 싶은지 그 목적을 정했고 제가 먹고 싶은 것이 생기면 무조건 안 돼 단념하기보단 이번 주도 잘 보냈으니 오늘은 먹자 이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제 삶이 전보다 여유로워지고 예민함도 덜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인생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돈을 슬기롭게 모으고 지혜롭게 쓰는 방법을 얻은 것 같아서 이번 한 달에 저를 힘들게 했던 고민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문제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소비의 12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봄으로써 어떤 일이 원인이 되어 지금의 결과가 오게 되었는지 인과의 유무 자리의 이치가 밝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기를 듣고 감정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심서인교가 일기 발표를 했는데요. 내 마음의 족쇄였죠. 제목은 누구나 마음의 족쇄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심서인교는 내 마음의 족쇄를 발견을 했고 또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왔다니 좋은 소식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바꿔 먹었다고 해도 습관이 남아 있어서 때로 원래대로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소유무에 바탕한 나름의 원칙을 세우고 꾸준히 마음을 길들여야 본인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을 판단할 때 나에게 이익이 될까 혹은 손해가 될까 하는 그 이해보다는 옳고 그름, 시, 비를 먼저 보고 판단을 하면 결정이 좀 더 쉽고 일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로 이해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결정의 어려움을 자주 겪게 될 것이고 또 내가 한 것이 맞나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많이 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족쇄를 발견했으면 이것이 과연 옳은가를 판단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꾸준히 길들여가면 우리 성인교가 가지고 있는 족쇄도 서서히 풀리고 마음의 자유를 얻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감정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세훈 교무님께서 이론상의 진리 세 번째 시간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원계 105년 수요공부방 2학기 개강을 했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하고는 있지만 비대면으로 하든지 대면으로 하든지 우리 함께 시청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 분들의 공부심은 크게 변함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변함이 없는 마음으로 오늘 공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론상의 진리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라는 내용으로 해서 이론상 진리와 우주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론상 진리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까지 해서 이론상 진리의 세 가지 속성 중 비어있는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론상의 진리 세 번째 시간으로 이론상의 속성 중 밝은 속성과 조화로운 속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공정영지의 강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간겁에 은연자재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첫 번째 시간이 이론상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했고, 두 번째 시간은 이론상의 세 가지 속성 중에서 비어있는 속성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은 이론상의 세 가지 속성 중에서 밝은 속성과 조화로운 속성인데, 공정영지의 강명을 따라 부터 시방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는 이론상의 진리 중에서 밝은 속성, 그리고 진공묘유의 조화는부터 이론상의 진리니라까지 마지막까지는 이론상의 조화로운 속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론상의 밝은 속성에 대해서 보면은 공정영지의 강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라고 했습니다. 공정영지의 강명을 따라, 공정영지의 강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은 빌공자, 고요할 적자, 신령스러울 영자, 알지자. 비고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 공정영지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가운데 소소영령하게 아는 것, 이것을 이제 진리의 강명이라고도 하고 지혜의 강명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아는 거죠. 예, 비어있으되 신령스럽게 아는 그것.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은 화면에 보면은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무에 걸음을 하는 그림이 있고, 하나는 호수에 새가 떠다니는 그림이 있습니다. 먼저 이 공정영지의 강명이란 것은 아는 건데, 비어있는데 신령스럽게 아는 건데, 이 아는 것이 사람에게만 있지는 않죠. 예. 나무도 아는 그것이 있습니다. 나무도. 네. 나무가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나무 뿌리가 걸음을 주면은 그 걸음인지 알아요. 예. 나무 뿌리한테 걸음을 주면은 걸음인 줄 아는 것. 이것도 공정영지예요. 그리고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는 한 생각이 공정영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영지라는 것은 진리의 우리의 비어있는 가운데 있는 소소영령한 아르말인데, 이것이 우리뿐 아니라 우주 만물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자기한테 도움되는 것을 알고 양분을 흡수하고, 예. 사람은 어떤 경계가 생기면은 그 경계를 따라서 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있으니까 이제 알미 일어나는 거예요. 공정영지 강명을 따라라는 것은 경계가, 대상이 있는 거죠. 나무 뿌리는 걸음이 있으니까 그 걸음이 걸음인 줄 아는 거고, 사람은 경계가 있으니까 그 경계를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은 경계가 뭘까요?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앞에 있으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죠. 제가 이야기하니까 들리고 보이는 것이 공정영지예요. 예. 조금 더 대종사님께서는 천지의 식도 공정영지라고 했어요. 자, 사람만 공정영지가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컴퓨터는 우주일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정확히 알아서 지금 선선합니다. 제가 지난번까지는 반팔을 입고 해도 더워서 땀을 흘렸는데 지금은 긴팔을 입었는데 별로 덥지가 않아요. 어떻게 우주 자연은, 천지는 정확한 때를 알아서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닌데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변화하는 것일까? 예. 아는 거잖아요. 그죠? 때를 아는 거잖아요. 예. 안다 하는 그 주체가 없지만은 알아요. 정확히 운행을 해요. 여러분들 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봄 한 번 사라진 적 있어요? 여름 한 번 사라진 적 있나요? 그 중에서? 중간에 가을 한 번 사라진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너무나 확실한 것은 의심하지 않잖아요. 네. 그것도 천지의 식이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운행을 하는 거죠. 그것이 공정영지의 광명이다. 천지라고 하는 한 실체가 따로 없는데 묘하게 알아서 사시순환을 하고 있다. 자, 조금 근데 우리는 우리랑 가까이 해야지 더 다가오죠. 예, 공정영지의 강명을 따라서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분별이라는 건 무엇이냐? 국어사전에는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가름. 공정영지의 강명이 있으니까 분별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대소유무의 분별이라는 것은 사리연구에 나오는 대소유무는 아니에요. 예. 여기의 대소유무는 우리가 뭔가를 구별하는데 크다, 작다, 있다, 없다에 대한 구별이죠. 예. 근데 그 대소유무의 분별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넣어놓은 거죠. 예.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났는데, 정산종사님께서는 마음의 분별이 나타나면은 식이다. 예. 그래서 마음은 육식이 작용한다고 하죠. 자, 그럼 공정영지의 강명을 따라서 이 아는 이것이 있어서 분별이 생겨나요. 예. 짜거운 것을 먹으면 짜겁다. 달콤한 것을 먹으면 달콤하다. 계절이 변하니까 지금 선선하다. 이것이 대소유무의 분별이죠. 네.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난다. 업보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행위의 업, 결과의 보. 행위와 결과, 업보. 인과. 그렇죠? 행위에 따르는 결과가 업보인데 왜 앞에다가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했을까요? 그냥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라고 해도 되는데, 선악이라는 것을 붙는 것은 업이라는 것의 특성이 있어요. 업이라는 것은 크게 선업과 불선업, 선이 아닌 업, 그 다음에 선악 미정, 그러니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거, 무기라고 합니다. 근데 선업과 악업은 과보가 있어요. 근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은 과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별이 생겨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이든지 악이든지, 예, 그 두 업을 지어야지 과보가 생기는 거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은 과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아는 이것이 분별을 해서 업을 지어서 차별이 생겨나는데, 이것을 이제 맨 밑에 있는 것을 보면은 순서가 있어요. 광명, 공정영지의 광명. 공정영지의 광명이란 것은 대상이 있어야지 비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상이 경계예요. 그렇죠? 경계가 있어야지 광명이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럼 광명이란 것은 마음인 거죠. 마음. 그렇죠? 공정영지의 광명에서는 광명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대소유무의 분별을 나타나는데,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경계가 있어야 된다. 경계가 없이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면은 나를 요란하게 하는 것만 경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육군 동작을 다 작동하게 만드는 것은 다 경계죠. 광명이 분별이 나타나는데 그 분별은 경계를 따라서 나타나죠. 그러는데 이 분별 이후의 차이가 있어요. 중생과 부처의 갈림길이 생겨요. 중생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려요. 그래서 악업을 많이 짓겠죠, 아무래도. 네. 자, 그런데 부처는 경계를 당해서 습관과 업력이 없이 그대로 순하게 바래요. 진리 그대로. 그것을 자성을 회강반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들어요. 경계를 보면. 자, 이 컵에, 화면에 지금 안 나와서 보면, 이 컵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음료라고 생각해봐요. 콜라라고. 부처는 콜라에 물을 부어요. 경계를 따라서 분별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공정영지 강명이 있어서 콜라인 줄 알아요. 네? 그러는데 중생은 먹고 싶다. 수요공방 끝나고 사 먹어야겠다. 네. 라고 해서 내가 콜라를 먹으면 안 되는 몸인데 먹어서 몸에 안 좋은 것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 습관, 콜라를 자주 마시던 습관과 업력에 따라서 행위가 이루어지죠. 근데 부처는 콜라구나. 끝이에요, 그냥. 예. 그리고 그냥 놓고 끝나죠. 예. 경계에 끌려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정산 종사님께서는 중생은 외경에 쏠려가요. 근데 부처는 그냥 비출 뿐이에요. 예. 비출 뿐이지 담아두지 않아요. 그것을 응이부작이라 그래요. 비추되. 거울은 비추지만 그것을 담아두지 않잖아요. 제 앞에 거울이 있어요. 저 비추잖아요. 제가 가면은 거울 그대로 제 모습 있어요? 예. 그렇지 않죠. 응이부작이라 그래요. 비추되 담아두지 않아요. 우리는 집착하고 욕심을 하려고 하죠. 예. 그래서 공정영지의 광명이 그대로 바라지도 않죠. 이런 자세한 부분은 이제 이론상의 수행에 가서 할 건데, 진리라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 원래 진리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예.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 이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요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하고 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면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수심계에서는 계속 이 얘기예요. 공정영지에 대한 물음이에요. 수심계 16장에 이렇게 물어봐요. 나의 분상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이 공정영지의 마음이오리까? 공정영지의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은 광명이에요. 알아차리는 거니까. 그러면 나한테 있어서 공정영지의 광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죠? 여기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 시청하고 계시는 교도님께서 저한테 물었어요. 어떤 것이, 나한테 있어서 무엇이 공정영지의 강명입니까? 그럼 제가 수심결의 바탕에서 대답한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지금 내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이 공정영지의 강명입니다. 지금 내 강의를 보고 있는 것이 공정영지의 강명이고 내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이 공정영지의 강명입니다. 밖에서 찾으지 마십시오. 네. 공정영지의 강명으로 보고 있으면서 또 다른 공정영지의 강명을 찾지 마십시오. 찾으려는 그 마음이 도둑입니다. 라고 하겠죠?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또 설명해 줍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혹 웃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성내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다 맞다 하면서 100% 행하고 운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공정영지의 마음, 공정영지의 강명이다. 우리는 공정영지의 강명을 떠나서 살 수는 없죠. 예. 공정영지의 강명이 가릴 수는 있어도 공정영지의 강명이 작용을 안 할 수는 없죠. 예. 이것이 이제 공정영지의 강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요.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3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언어명상이 완연하다라는 것은 언어명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인식의 수단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식할 때 언어와 명상으로 인식을 하죠. 명이라는 것은 이름이에요. 예. 저를 박세훈이라고 하면은 그게 명이죠. 상이라는 것은 모양이에요. 우리는 인식을 말과 글과 이름과 모양으로 하는데 완연하다는 것은 뭐냐면 뚜렷하다.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해석을 하면은 내가 아는 것이 분명하다, 여실하다. 이것을 이제 이무예, 사무예라고 하죠. 예.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완연한 거죠. 예.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어서 예.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어려워요, 생각보다. 예. 자, 언어 명상이 완연해요. 내 알미 분명해요. 내가 이무에 사무에 했어요. 이치에도 걸림이 없고 일에도 걸림이 없어요. 이치에 걸림이 없다는 것은 대소유무의 이치를 정확히 하는 것이고 사무에라는 것은 12예에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대소유무와 12예에 걸림이 없어요. 분명해요. 그래서 시방삼계. 시방삼계라는 것은 시박이면은 10가지 방향이죠. 동서남북이 있고 동서남북 사이에 또 방향이 하나씩 있잖아요. 8방이죠. 상하 시방이에요. 시방은 우주의 공간적으로 얘기할 때 시방이고 삼계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라는 것은 욕심에 끌려서 사는 세계가 욕계고 색계라는 것은 보이는 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예. 형상이 있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색계고 무색계는 형상 없는 것에 집착하는 거죠. 예. 없다는 것에 또 집착하게 돼요. 예. 있는 것에 집착하고 없는 것에 집착하고 욕심에 끌려 살고 이것이 이제 인간의 세계라고 하죠. 시방삼계라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다 포함한 우주 전체를 말해요. 예. 시방삼계가 장중에 장이라는 것은 손바닥이잖아요. 손바닥 안에 손바닥에 구슬 있으면은 다 보이잖아요. 장중에 한 구슬 같이 드러나고 라는 것은 뭐냐면은 시방세계가 우주가 내 손바닥 안에 구슬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네.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드러나죠. 네, 드러나고 이 말은 공정영지의 강명이 완연해요. 그죠? 언어명상이 완연하다는 거니까 공정영지의 강명이 뚜렷해요. 네. 그래서 밝아요. 그대로. 이치에도 걸림이 없고 원래 일에도 걸림이 없어서 우주 전체가 손바닥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하나를 아는데 전체가 통한다는 거예요. 네. 우주 만유가 10억 개라면은 10억 개의 이치를 다 알아야지 언어 명상이 완연해서 시방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치를 알면은 우주가 드러나요. 예. 이치란 것은 통해 있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보면은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는 것인데 이것이 이무에 사무에 하는 거예요. 예. 후천님은 공정영재 강명이 가리지가 않으니까 이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영통, 도통, 법통이라고 했어요. 공부가 최상구경에 이르고 보면은 세 가지로 통함이 있나니 그 하나는 영통이라. 보고 듣고 생각하지 않아도 천지 만물의 변태와 인간 삼세의 인과보응을 여실히 알게 되는 것이요. 우주 자연이 순환하는 이치 그리고 그 순환에 따라서 인간이 변화하잖아요.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인과죠. 인과가 영생을 통해서 돌아가는데 그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영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도통은 뭐냐? 대소유무와 시비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 이무의 사무예가 되는 거죠. 법통은 그것을 보아다가 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 법통은 최고의 경지죠. 그런데 이 순서가 도통을 먼저 하고 법통을 한 다음에 영통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영통을 먼저 해버리면은 삿된 곳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 전생사를 알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그 재미가 붙어서 이것이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우주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드러나는 거예요. 공정영재 강명을 따라 드러난다는 것은 영통, 도통, 법통을 한 거죠. 어느 선지님들 일화를 들어보면은 정산종사님이나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모르는 것이 없으셨대요. 따로 배우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총부에 구조실이 있어요. 구조실이라는 것은 대종사님이 머물렀던 초기에 곳인데 그 구조실에 방구들을 대종사님이 직접 놓으셨대요. 예. 근데 지금도 그것이 잘 돌아간다고 합니다. 예. 그 방구들 놓는 것이 보통 작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대종사님이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이치를 알아서 했을까? 예. 배워서 했을까? 예. 배워서 했을까? 공정영재 강명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치가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네. 하나를 알면 다 아는 이치가 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의문이 생겨요. 항상 질문은 해요. 우리가 이론상 진리 속성 중에서 없는 속성과 밝은 속성이 있어요. 우리 화면 보시면은 없는 속성에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고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고 선악오보가 끊어지고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예요.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밝은 자리에서는 몇 개가 나오죠? 공정영재 강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오보의 차별이 생겨나고 언어 명상이 완연하다고 나오잖아요. 세 개만 나와요. 그죠? 그렇죠? 없는 자리에는 네 개를 예를 들고 있는 자리에는 몇 개를, 밝은 자리에는 몇 개가 나와요? 세 개가 나와요. 뭐가 없어요?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대종사님이 이거 쓰시다가 잊어버리셨을까요? 피곤하셔가지고. 그래서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 빼먹으셨을까요? 그러면 생멸거래의 변함이 나타나서라고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변함이 생겨나서. 근데 그게 없어요.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 변함이 있는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정산종사 법에 그 힌트가 있어요. 진공과 묘유 그 가운데 또한 만법이 운행하여 생멸거래와 선악오보가 달라져서 드디어 육도사생으로 승급강급하나니 이것은 이론의 인과다. 이론의 인과라는 것은 이론이 비어있는 속성, 밝은 속성, 조화로운 속성이에요. 조화로운 속성은 인과예요. 예. 그러면은 근데 인과라는 건 뭐예요? 생멸거래예요. 생멸거래는 음양상승의 이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그래서 공정영재 강명을 따라야 없는 거예요. 밝은 속성이 아니라 이것은
조화로운 속성이기 때문에 진공묘의의 조화 쪽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생멸거래의 변함없는 자리, 생멸거래의 변함이 나타나는 자리는 마지막 조화의 자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어있는 자리, 밝은 자리, 마지막으로 조화, 이론상의 특성 중 세 번째는 조화. 진공묘의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간겁에 은연자재하는 것이고 이론상의 진리니라. 진공묘의의 조화라는 것은 동공한 가운데, 비어있는 가운데 묘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묘하게 나타나서 뭐가 이치가, 그 이치가 무슨 이치? 인과의 이치가, 음양상승의 이치가 나타나서 우주를 생성하고 우주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진공묘의의 조화는 우주를 생성하고 생멸하게 하고 그리고 생기고 없어지게 하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것이 진공묘의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진공묘의의 조화는 음양상승의 이치고 인과의 변화가 되겠죠. 좀 더 쉽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자, 나무 뿌리가 거름인 줄 아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공정영지의 광명이에요. 그럼 진공묘의 조화는 세 개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비어있는 거, 밝은 거, 조화로운 거. 자, 비어있는데 나무한테 거름했으니까 거름인지 알았어요. 밝은 거죠. 근데 그 거름을 나무가 흡수했어요. 그것은 진공묘의 조화예요. 예. 흡수하는 거. 나무 뿌리가 거름을 흡수하는 거. 나무 뿌리가 거름인 줄 아는 것은 공정영지의 광명이고, 나무 뿌리가 거름을 흡수하는 것은 진공묘의 조화예요. 우리 교정 공부를 쓰신 각사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드셨죠. 예. 자, 그러면은 경계를 따라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뭐라 그랬죠? 공정영지의 광명. 광명이 있으니까 경계가 있으면 한 생각이 일어나요. 이것은 뭐다? 공정영지의 광명이에요. 근데 경계를 따라 한 생각이 일어나고 나서 심신작용을 해요. 그것은 뭐다? 진공묘의 조화예요. 우리가 인과의 이치에 따라서 작용을 하겠죠? 네? 우리 성인교우가 아까 같이 내 마음속에 돈을 쓸 때 돈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 있으면은 그 가치관이 돈을 써야 할 자리에서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공정영지의 강명이라면은 돈을 쓰거나 쓰지 않는 것은 진공묘의의 조화가 되겠죠. 예. 경계에 따라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공정영지의 강명이요. 그 한 생각이 일어나서 심신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진공묘의의 조화다. 다음입니다. 그러면 진공묘의의 조화와 공정영지의 강명은 어떻게 다른가? 아까 했죠? 예. 비료가 있는데 비료가 비료인지를 아는 것은 공정영지의 강명이고, 그리고 비료를 흡수하는 것은 진공묘의의 조화고. 예. 자, 전기라는 것이 이론상의 진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전기가 전등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나타나요? 빛으로 나타나죠. 그것은 공정영지의 강명이고, 전기가 선풍기로 가면 뭘로 나타나요? 동력으로 나타나죠. 이것은 진공묘의의 조화예요. 전기가 빛으로 나타나면은 공정영지의 강명이고, 전기가 동력으로 나타나면은 진공묘의의 조화. 비유를 들자면 전기란 것은 하나인데 빛으로도 나타나고 동력으로도 나타나요. 예. 이론상의 진리라는 것이 밝은 측면으로 나타나고 조화로운 측면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천지를 봐도 그래요. 천지가 정확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움직이는 것은 천지의 시기예요. 그것은 뭐다? 공정영지의 강명인데, 천지가 때를 아는 것은 공정영지의 강명인데, 봄, 여름, 가을로 운행하는 것은 뭐다? 진공묘의 조화다. 음양상승의 이치에 따라서 운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아는 것은 공정영지의 강명이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실체 자체는
진공묘유의 조화다. 모든 것이 이래요. 같이 돌아가요. 비어있는 속성과 밝은 속성과 조화로운 속성이. 그래서 이제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간겁에 은연자재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무시간겁이라는 것은 무한한 시간이죠. 시작과 끝이 없으니까. 은연자재라는 것은 스물은, 나타날 현, 자재라는 것은 스스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주의 진리, 이치라는 것이, 인과보험과 음양상승이라는 것은 무엇에도 걸림이 없이 스스로 나타났다가 스스로 사라져요. 무의이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은현자재에서 은이라는 것은 인이에요. 인, 원인. 인이라는, 그리고 현이라는 것은 과예요. 드러나는 거니까. 그 가운데 연이 있어요. 인을 심으면 바로 가로 나오지 않잖아요. 어떤 것은 빨리 나오고 어떤 건 늦게 나와요. 어떤 것은 A라는 공간에서 나오고 어떤 것은 B라는 공간에서 나와요. 그 시공이라는 것을 4개로 나타나요. 인과라는 것은. 그 시공이라는 것이 연이에요. 은연자재. 숨고 나타나는 것은 사라지고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숨었다가 나타나는 것인데, 숨은 것은 인이고 나타나는 것은 과예요. 그것이 은연자재라는 것은 뭐냐면, 인과 과가 누가 주재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되어진다. 무의와 자동적으로 되어진다. 그것이 은연자재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연결해서 설명해 보면은, 이론의 조화가 무한한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인과로 변화한다. 음양상승으로 변화한다. 근데 그것이 변화가 인간에 있어서는 2가지로 나타나요. 대타적 심신작용, 대자적 심신작용. 대타적 심신작용이라는 것은 내가 인을 심었어요. 인은 내가 심었는데 그 인이 상대방한테 영향을 미치는 인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과를 주는 것을 언제 줄지는 누가 정해요? 상대방이 정하죠. 나는 이름을 심었지만 그것을 자인타가라고 해요. 대타적,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심신작용. 대자적 심신작용이라는 것은 독자적이에요. 내가 나한테 심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적공. 내가 수행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대타적 인과관계는 대인관계. 대자적 인과관계는 나에 대한 수행이에요. 수행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이제 이것도 진공묘의 조화라는 거예요. 이게 우주 만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컨트롤할 수 없죠.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고. 이렇게 진공묘의 조화라는 것이 우주 만유를 통해서 나를 포함한 무시간겁의 영겁의 세월을 통해서 은연자재하는 거예요. 언제 나타날지는 몰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라는 것은 3가지 속성이 있다. 이 3가지 속성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죠. 비어있는 속성에 밝은 속성과 바른 조화로운 속성이 있고, 밝은 속성에 빈 속성과 바른 속성이 있고, 조화로운 속성이 비어있는 속성과 또 밝은 속성이 있어요. 3개의 속성은 같이 있어요. 아까 나무에 걸음하는 것도, 그렇죠? 걸음인 줄 아는 것과 밝은 것, 그 걸음을 흡수하는 것과 조화, 그렇죠? 그래서 이 동공한 측면은 진공의 체성이에요. 천지가 나눠지기 전, 내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짜리, 우리가 진리를 공원정을 했을 때 공짜리, 진리를 대소유무로 나눴을 때 대짜리, 우리를 법신, 보신, 화신, 부처에서, 불교에서 부처를 법신, 보신, 화신했을 때 법신자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무소부재, 전지전능하다고 할 때 무소부재한 자리. 비어있으니까 어디 있을지 알 수 없죠. 무소부재한 자리. 자, 밝은 속성은 광명인데, 그래서 공정영재 광명인데, 이것은 묘유의 상모, 묘유에 비어있는데 나타나니까 묘한 거잖아요. 그죠?
묘유의 상모라는 것은 나타남이에요. 묘유의 나타남. 이것은 삼라만상이 다 그렇죠. 그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리고 공원정 중에서 원이에요. 원. 진리의 속성 중에서. 그리고 대소유무 중에서 소죠. 그리고 법신, 보신, 화신 중에서 보신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무소부재, 전지, 전능 중에서 전지죠. 다 알고 계시죠. 아까 말했죠. 예. 장중에 한 구슬처럼 우주가 보이는 거니까 전지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쌍의 속성 마지막에 조화로운 속성. 이것을 바르다고 해요. 바르다는 것은 인과에 따라 움직이다는 것을 바르다고 하는 거예요. 인과의 변화. 음양상생의 이치. 그죠? 바를 정자. 그 다음에 유무자리. 변화하면 자리잖아. 그죠? 조화라는 것은 변화죠. 인과는 변화. 대소유무 중에서 유무자리. 법신, 보신, 화신 중에서 화신자리. 화신은 변하는 자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무소부재, 전지, 전능 중에서 전능한 자리. 조화를 나타내니까. 이것이 이제 모든 진리는 하나도 통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자가 깨친 자리가 이 자리예요. 비었다, 밝다, 바르다. 근데 이거 세 개가 떨어져 있지 않아요. 물의 속성 중에서 물이 투명하다, 차갑다, 부드럽다. 이 세 개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물의 속성을. 그런 것처럼 진리도 이 세 가지가 함께 돌아가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진리를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라고 보면은 이거에 대한 질문이 대종경에 나오는 이런 쌍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이런 쌍의 신앙과 이런 쌍의 수행이 되겠죠. 이런 쌍의 진리의 속성인 비었다, 밝다, 조화롭다에 그대로 순응하고 거기에 불공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면 뭐가 생긴다? 이론의 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비어있는 속성에 하는 것이 진리불공이에요. 밝은 속성에 하는 것이 실지불공이에요. 사언이니까. 그리고 조화로운 속성에다가 신앙하는 것이 인과적 불공이에요. 합리적 불공. 이것이 이제 신앙이고, 수행은 뭐냐? 이론상의 진리 세 가지 속성, 비었다, 밝다, 조화롭다. 거기에 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속성의 합이라는 것이 뭐다? 정신수양. 밝은 속성의 합이라는 것이 사리연구. 조화로운 속성의 합이라는 것이 작업치사. 작업치사는 인과에 맞춰서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이 세 개 다 정신수양 없이 사리연구 있어요? 사리연구 없이 작업치사 있어요? 같이 가는 거잖아요. 진리도 같이 가고 수행도 같이 가고.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론상과 인간과의 관계,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이론상 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하자는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강 첫 공연을 맡게 된 금재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부를 곡은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라는 곡입니다. 앉아도 돼요. 거긴 앉아도 돼. 앉아도 돼. 네. 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그대는 물에 젖지 않는 성냥개비 같죠. 아무리 싫은 표정 지어도 불타는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네.
무슨 말이라도 해줘. 나는 찻잔에 무지개를 띄워주리.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배겨낼 수가 없네. 못 듣고 못 알고 그대 없는 홍대 상수도 신촌이 대 이태원 걸어다닐 수도 없지. 그대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줘. 나는 찻잔에 무지개를 띄워주리.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배겨낼 수가 없네.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없는 홍대 상수도 신촌이 대 이태원 걸어다닐 수도 없지. 은하수다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사랑은 은하수다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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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Today's the day you're about to start your enterprise. As 네, 오늘 수요 마음 공방 2학기 개강을 했습니다. 심서영 교우의 일기 강연 발표가 있었고 박세영 교우의 일원상의 진리 세 번째 시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금재현 교우가 즐거운 노래 공연까지 해줘서 풍성한 수요 마음 공방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론상의 진리 공부한 것을 한 번 더 새기는 시간을 가지는 묵상 신고 하시겠습니다. 일원상의 진리처럼 텅 빈 가운데 밝고 조화로운 우리 본래 면목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일원상의 신앙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읽어보시고 또 일원상의 신앙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연기 105년 9월 9일 수요 마음 공방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